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27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우성입니다. 뭐라고 첫 마디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정말 그 기대가 있었거든요. 빅테크 기업 실적에 대해서 있었는데 그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조만간 바닥이라는 걸 인지하고 주식을 매수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 바닥을 다시 한번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정말 안타까운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시장을 예측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맞추기도 어렵고 가늠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어제는 우리가 그래도 이제 빅테크 형님들 물론 뭐 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네. 그 중에서 좀 좋은 기업들의 실적을 시장이 던져지면 좀 전체적으로 뭔가 투자 심리가 좋아질 그렇습니다. 것이다를 기대를 했는데 희비가 좀 엇갈렸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 상회했습니다. 반면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살짝 밑돌았는데 네. 어쨌든 밑돌았다라는 부분이 좀 시장에는 오히려 안 좋은 쪽에 더 요즘에는 예민해서 지금은 용납이 안 됩니다. 네, 네. 지금은 하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그 빠지는 폭이 너무 네. 큰 거예요. 그냥 거의 던지기 수준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네. 어쨌거나 오늘 하루 좀 어려웠는데 내일은 좀 나아져야 되는데 말이죠. 네. 약간 좀 어렵습니다. 어젠 좀 심하게 떨어졌네요. 예, 어제 그렇습니다. 부사장님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하셨죠. 너무 불안합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올려주셨고, 자, 뭐 이렇게 그게 안 좋은 댓글 남기지 마세요. 뭐 오늘 뭐 어디 한강 뭐 아유, 이런 그런 말 하시면 안 이런 됩니다. 단어, 마포대교 이런 단어 오늘 금기어로 예. 금기어로 다 하시고요. 같이 좀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시점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슬프다고 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주식 시장이 우리가 오늘만 끝이 아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힘을 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오늘 면밀히 네.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는 방금 전 마감됐었던 시장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고요. 장 부사장님이 정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분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렇습니까? 예, 데이터를 가지고 승부하는 남자, 데이터맨,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내용 부장 함께 하는데 네. 이분이 또 테슬라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사랑하더라고요. 예, 오늘 많이 조금 빠졌는데. 사랑에 예. 빠졌는데 테슬라의 실적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 네. 가지고 왔습니다.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장님 주제 어떻게 정하셨어요? 주제는 무겁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글자가 단어가 하나 바뀌었습니다. 하나가 우려. 기대와 기대에서 우려로 우려.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우려 때문에 3대 지수가 급락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연주 저점을 찍으면서 더 커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이게 바로 중요한 내용인데 하필이면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런 기업들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라고 말씀드리고 맞아요. 바로 3대 지수의 흐름을 이거 안 보면 안 짚어보겠습니다. 됩니까? 네, 봐야 됩니다. 넘어갑니까? 숫자가 너무 커요. 자, S&P 500 2.81%, 다우가 2.38%, 나스닥이 3.95% 급락 마감했고요. 보시는 그림처럼 반등 다음 반등이 전혀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시에서 1시 살짝 힘낼 뻔했어요. 3대 지수가 모두 힘낼 뻔했는데 다시 네. 한번 장 막판 갈수록 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음봉의 행진이 펼쳐졌고 지수가 저렇게 저는 4% 가까이 나스닥이 하락한 건 코로나 팬데믹 터질 때 이게 이후로 처음이죠. 처음인 네, 것 같아요. 처음이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는요 거의 팬이 가까운 매도를 보였다라고 그러니까요. 보시고요. 특히 이제 실적이 앞서 있는 그런 기업들이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기업들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 던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 보여드리고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요 오히려 완화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10년 만기 예, 국제 10년 수익률. 국제 수익률이 2.728 그러니까 거의 조금 완화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전혀 시장에 반영이 안 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맞아요. 바로 이 그림이 안 좋은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공포 공포와 탐욕 지수의 공포가 거의 극도로 공포스러운 부분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드립니다. 이게 조금만 더 빠지면 오늘 내에 극도로 공포스러운 구간에 진입할 것 같은데 그러면 더욱더 우리가 알고 있는 실망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하락이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표를 보여드립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도 뭐 때문에 하락했을까? 이것 때문인가? 저것 때문인가?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사실 안 좋은 것도 찾아보려면 너무 많고요. 이렇게 오늘 방금 전에 확인했었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늘 밤 사이에는 정말 부정적인 이슈에만
총각을 그렇습니다. 곤두세우는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있는 네. 빅스 공포 지수가요.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전고점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고점이 35였습니다. 네. 35대가 언제였냐면 혹시 3월 14일 기억하십니까? 3월 14, 15 올해요? 금리 결정했을 때 아, 그때까지 그때가 극도로 올라갔다. 예, 그때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다시 한번 고점을 찍지 않을까 네. 싶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건데 나스닥 지수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때 시기에 3월 14일 15일경에 이때가 바닥인가 아닌가 해서 주식을 샀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 좋습니다. 그때 지수가 나스닥 지수입니다. 12,581포인트였어요. 네. 근데 오늘은요 12,490포인트 찍으면서 더 빠졌습니다. 더 조금 더 그러니까 하방으로. 어떤 얘기냐면 주식을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이 더 빠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럼 이분들이 또 주식을 팔게 되면 계속 악순환되는 그런 모습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우려 섞이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네. 네. 안타까운 그런 지수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어제 밤사이에 가장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기업들의 실적 발표 알파벳의 실적이 좀 부진했죠. 예, 제가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빠졌는지 제가 분석해봤더니 네. 혹시 여러분들 물가 다 알지 않습니까? 금리 고물가. 다 알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말씀드린 건데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요. 포기, 체념이라는 거 단어 아십니까? 포기. 야, 다 필요 없다. 대사전에는 포기가 없거든요. 예, 포기는 그렇죠, 배추 셀 없죠. 때만. 근데 주식에서는 야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팔고 좀 피해 있을까? 그냥 보고 싶지도 않다. 야 어차피 믿을 거 없어. 뭐 구글 다 필요 없어. 뭐 MS 필요 없어. 다 팔고 좀 쉬어볼까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네.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시 오늘 나스닥 지수의 전체 거래량은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알파벳 실제 앞둔 기업인데 이게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밑에 동그라미 친 겁니다. 거래가 최근에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좀 파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 30% 급증하면서 주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알파벳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져갖고 연중으로 보게 되면 15%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파벳 같은 기업도 좀 믿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히려 안 믿고 던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그림은 MS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해서 똑같이 거래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다 던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믿었던 기업마저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다음 날 나오는 메타, 그 다음 나오는 애플까지도 뭐 같은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으니까 조금 하락이 이어질 걸로 좀 보입니다. 메타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어려운 상황이고 어렵죠. 예. 우리가 이제 그나마 이제 마지막까지 믿고 있는 거는 애플인데 애플이죠. 시장이 이렇다면 사실 어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이 괜찮았는데 좋다라고 잘 나왔지 않습니까? 주가 아마 빠질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빠지죠? 아니 시간의 거래에서는 네, 또 네.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우리 호프 있지 않습니까? 애플. 테슬라. 테슬라. 테슬라마저 오늘 빠지는 건데요. 오늘 거래가 딱 2배가 터졌습니다. 악재가 뭐가 있습니까? 여동 앵커 지금? 그 트위터. 트위터가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일론 머스크가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이 적어질 것 같아 라든지 그쵸. 주식을 좀 팔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면서 거래가 2배가 커지면서 주가가 좀 빠졌는데 이거 던진 겁니다. 그냥 던진 거예요. 무조건 던져갖고 오늘 종가를 붙이게 되면 다시 한번 800슬에 오르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간의 거래에서 저는 얼마입니까? 파란불 봤었거든요. 근데 예. 다시 지금 약보합권 수준.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심리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다시 그렇죠. 지금 보합권. 그냥 안 좋은 안 좋은 거예요. 안 보기. 좋은 거.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우리 여도앵커 말씀하셨지만 알파벳은요 매출과 EPS 모두 하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네. 심지어 작년에 1분기 매출 성장이 34%인데 지금은 23%로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이게 네. 바로 주가 빠지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광고 수익이 많이 줄어. 많이 줄었죠. 준다. 틱톡 때문에 유튜브 시청도 많이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틱톡이 사실은 거의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대부분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빠질 거로 좀 보입니다. 네. 근데 바이백이 또 지금 그쵸. 70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원화를 치게 되면 한 80조 원 정도거든요. 근데 주가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실적.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광고 수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분기에도 좀 둔화에 대한 그렇죠. 부분들을 언급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시장이 좀 기대하는 것 대비해서 좀 줄어든 거.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냥 뇌피셜로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들 오프라인 쪽에서 모임을 갖고 밖에 나가노라서 유튜브를 보는 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제 온라인에서 보고
뭔가 체험하고 하는 수요가 많이 줄어들 거라는 그런 생각은 많이 들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또 너무 많잖아요. 영상 관련한 그 콘텐츠가 그쵸. 하다 보니까 플랫폼이 굉장히 많다 치열해진 보니까. 것도 주요 원인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그렇게 나쁜 거냐 치게 되면 별로 안 나빠요.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주가는 굉장히 급증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MSC도 같이 보겠습니다. MS는 잠깐 요 현재 주가를 볼 건데 네. 제가 볼 때는요. 6%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현재는 얼마입니까? 지금도 시간의 거래에서 일단 4% 후반대 네. 하락 보이고 있고요. 지금 네. 이제 알파벳이 두 개잖아요. 네. 지금 일단 GOGL L. 티커 예. 요거 종목도 마찬가지로 4%대. 네, 그렇습니다. 두 종목 모두 참고하시면 4% 되고요. 하락입니다. 그다음에 믿었던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네. 좋았습니다. 실적이 매출과 EPS 모두 상시가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전년 동기 대 매출이 약 18%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때문에 수많은 돈이 나갔습니다. 이건 인정하시는 거죠. 네, 이해하지 네.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690억 다 써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 거기 때문에 좋은 걸 따지고 보면 근데 주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MS마저 다 필요 없다. 던지고 나가겠다 하는 그 심리가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클라우드 컴퓨팅 그 클라우드 서비스죠. 네, 애저. 애저. 저게 매출이 늘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 그 클라우드 쪽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서 여기가 증가한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거잖아요. 유의미하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시장 심리가 좋으면 여기에 또 가중치를 더해서 주가가 퍼포먼스가 좋을 텐데 시장 심리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또 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상황 이제 아닌가. 오늘 여기는 적지 않았습니다만 네. 월가의 게시판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네. 오늘 MS가 좋다 치자, 매수한다 치자. 네. 내일 만약에 메타가 못 나오면 또 빠지겠지. 그리고 만약에 아마존이 또 목요일날 못 나오면 또 빠지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나와서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다른 것 주가 빠지면 나도 같이 빠질 건데 어차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안 좋은 약간의 좌절하거나 체념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심리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미가 안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맵을 좀 보도록 할게요. 맵은 웬만하면 안 보면 좋은데요. 준비된 거니까 좀 붉은 보겠습니다. 물결입니다. 해서 여러분들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3.73% 하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플은 그러니까 이게 심리가 너무 빅테크 쪽이 다 안 좋다라는 것의 방증이죠. 예. 애플 실적은 사실 좀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뭐 아이폰 13이 판매가 좀 떨어졌다. 예.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못해서. 그렇다 쳐도 이연되는 거니까 다음에 그쵸. 또 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불안한 불안한 마음 때문에 많이 팔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가운데 있는 것 중에서 NFLX, 넷플릭스를 제가 표기 안 했습니다만 넷플릭스가 5일 연속 빠지면서 딱 반토막 났습니다. 5일 동안 주가가 반토막 엄청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많이 빠졌습니다. 13%가 빠지면서 $800 중후반이었죠. 종가가 나왔는데 이것도 웬일입니까? 잘 나가던 기업마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실적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까? 왜 빠지는 겁니까?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3번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주가 다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지금은요. 뭐 좀 괜찮으면 경기 침체 우려, 좀 괜찮으면 투자 심리 하면서 솔직히 좋은 기사가 안 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딱 맵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군데군데 뭐 초록불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건 뭐, 저런 예, 종목들은 사실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서 뭐 언급을 예. 해도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의 시장의 심리가 정말 확 꺾인 네. 그런 하루였는데 이게 단기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단기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내일 또 메타 그 다음 날 또 애플, 아마존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그러면 네. 도대체 어떤 걸로 시장을 끌어올릴지가 상당히 의구심인데요. 저 걱정스럽고 제가 볼 때는 하락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스러운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 난구를 헤쳐나가려고 그러면 주식을 뭐 팔거나 던지거나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잘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장을 보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아예 안 보시고
다른 거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점검해 봤습니다. 네. 이 가운데 이제 밤사이 테슬라의 주가가 정말 많이 하락을 했는데 네, 그렇죠. 우리 장 부사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적에는 전혀, 문제가 예, 예.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실적도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나 판매량이나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또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테슬라. 요것만 더 조언 드리면 테슬라 게시판 가서 보게 되면 네. 테슬라가 가만히 좋은데 트위터 인수 때문에 주주분 상당히 걱정이 많아졌어요. 증가한 폭이 이번에 반영되면 주가가 빠진 거기 때문에 네. 조금 시간이 지나야지만 좀 개선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좀 시간 여유를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마음의 여유가 찾기 참 어려운 네.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뇌를 좀 속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마음은 지금 침착해진다. 이렇게 좀 주문을 자기 외우듯이 하면 치면은 걸어서 그게 사실 정말 실제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금 안 좋다고 해서 다 포기해, 안 좋아, 싫어, 이거 망했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신의 뇌도 그런 식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게 그렇죠. 되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좀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멘탈 관리한다고 하죠. 멘탈 관리죠. 멘탈 예.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 이야기 좀 더 집중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잠시 후에는 하나금융투자 전래훈 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악화되는 무력 충돌로 수백만 명이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긴급 지원 모금에 함께해 주세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엄청 뛰었습니다. 전 장마감 끝나자마자 하는 화장실 라이브라고 저는 부르는 보고 계시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시황 뉴스 저희가 가장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최고의 퀄리티로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서 3%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3%처럼 즐기고 계신 거지? 있어요. 안 난 나갈 몰라. 아 그럼 이거 끊어주세요. 저 다시 할게요. 뭘 끊어? 생방송이잖아요. 라이브야? 그럼 나만 쓰레기 된 거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냥 다 봐주세요. 매일매일 오후 3시 반 클로즈백 라이브입니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신의 뇌를 한번 속여봐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요? 차라리 그럴 거면 병원을 가지 뇌를 속이라니 별소리를 다 한다 뭐 이런 댓글을 보면서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힘드시구나. 그렇죠, 여러분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예, 저도 힘든데 뭐 저도 미국 주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 계절을 안 봅니다. 저도요. 올해 그 금팔고 나서 산 다음에는 계절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요. 보면 뭐예요? 제가 본다고 오를까요?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또 우리 식구가 보지 않습니까? 네. 밤마다 복귀입니다. 밤마다. 사람이요. 사람이요. 왜 괜찮다며. 예, 사라고 해서 이렇게 망하게 했냐. 특히 엔비디아 같은 거는 네. 진짜 괴로워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머리숱이 그렇게 많이. 머리숱 빠진 것도 일조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같은 구간 어쩔 수가 없는 거 다 빠지니까요. 그렇다고 네. 지금 팔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이게 개인적으로 자신의 투자 성향을 보고서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서 무조건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한테 파세요라고 할 수 없고 단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오히려 팔고 사는 게 좋지만 사는 타이밍은 또 누가 말해줄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 하거든요. 욕을 나한테 하고 주식은 팔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욕을 부사장님한테 나한테 하시고 욕하고 그냥 팔지 말고 팔지는 기다려라. 말고 조건은 욕은 하되 팔지는 말라. 아. 라는 얘기합니다. 저는. 예. 욕 해도 됩니까? 아니 우리 식구들 다 있어요. 그렇게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참 예. 많이 힘드신 상황 네. 속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 많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오늘 또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래훈 부장, 데이터맨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요즘 네. 데이터가 없어갖고 참 걱정 많았습니다. 오늘 테슬라 이야기를 네. 가지고 오셨는데 테슬라가 밤사이 너무 많이 하락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침 어제 장 시작하기 전에 밤에 자료를 만들고 네. 아침에 일어났더니 테슬라가 너무 많이 밀려 있길래 오히려 전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자료를 준비한 시점이 잘 맞았다. 빠진 게 잘 된 건 아니죠. 네, 깜짝 네.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됐을 때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좀 지금 테슬라 들고 계신 분들한테 정확한 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니까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한데 네. 다들 좀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이 많으신 건지 좀 다들 멘탈이 약하신 것 같아요. 예, 지난 3월 달하고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네. 그렇죠. 완전 최저점 갔다가 FOMC 전에 공포 심해서 확 빠지다가 그렇죠. FOMC 하고 불확실성 해소로 다시 단기 랠리 나오고 네. 또 조정 받고 이중 저점 정도 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무슨 말을 해도 지금 다 욕먹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저는 버티거나 또는 저점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쪽이고요. 저점 매수도 한 타이밍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한 대로 분할. 2번에서 3번 정도고 저는 실제 이번 주에 1차 매수를 진행을 했고 또는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5월 3일, 4일이죠. 다음 주 화수에 FOMC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전후로 또 2차 또는 3차 매수를 분할로 좀 혹시 할 생각인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빅테크들의 실적이 안 좋거나 예. 또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뭐 밀리거나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럴 수 있지만 결국은 FOMC가 지나고 실적 발표가 지나면 이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다시 재개를 합니다. 그렇죠. 본인들의 실적 발표가 지나면 그렇죠. 그 사이엔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제가 빅테크들을 투자할 때 가장 좋은 원칙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이라는 걸 다들 간과하신다. 왜냐하면 어느 주가에서 하락했을 때 밑에 방어할 수 있는 지지선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코스닥의 작은 기업이라고 하면은 그만큼 돈을 써서 자사주 매입을 할 돈이 없죠. 그쵸. 없죠. 예. 그러니까 하방이 쭉쭉쭉 밀리죠. 뭐 반대로 마진콜이 나오거나 뭐 진짜 반대 매매 나오면 막 진짜 난리가 나는데 빅테크들은 풍부한 현금을 가지고 주주 재고를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5월 FOMC 정도의 그 이벤트가 지나가면 저는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실제 어제 10년물도 보면은 3% 넘어가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2.7% 정도로 어느 정도 다시 좀 내려오는 모습 보였고 그게 FOMC 이후에 다시 급등을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시장에서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부분을 좀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저는 항상 보면은 그 자사주 매입이 나와서 저점을 만들어줬던 적이 꽤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고 그냥 지금 무작정 근거 없이 뭐 한강 가야지 미국 주식 뭐 국장 뭐 왜 해 뭐 이런 얘기는 저는 너무 의미 없으신 것 같고 멘탈을 강하게 잘 잡으시고 팩트를 잘 보시고 네. 항상 보면은 반대로 했던 것 분들이 뭐 꼭 잘 된 경우가 있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최근에 보면 반대로 했던 분들이 다 성공했어요. 이번 3월 달에도 그랬었잖아요. 그때 막 빠지니까 난리 쳤는데 그때 저점 매수 하셨던 분들이 FOMC 끝나고 단기 랠리 나왔을 때 오히려 단기 밑에서 이익을 내고 하셨던 분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또 다를지 맞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욕을 하시더라도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주식 관련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이 3프로TV 저희 채팅창이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서로 봤습니다. 이제 네. 댓글을 나누면서 네, 네, 네. 마음을 공감하는 건데 나 자신을 좀 비하하거나 내가 이걸 왜 했나 아니면 남을 비하하거나 이런 얘기보다는 시장을 탓하죠.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테슬라 이야기를 또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실적 관련한 공식 IR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 일단 IR 자료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네네. 어제 12%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트위터의 인수에 대한 어떤 우려가 반영이 된 거잖아요. 네. 주주들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간단하게 제가 코멘트를 드리고 자료를 볼 텐데 일단 어제 하락한 이유가 이제 마진론 우려겠죠. 이제 테슬라의 어떤 주식을 가지고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을 때 그렇죠. 우려가 된다. 그리고 또 지금도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X나 테슬라나 이 수많은 사업에 정말 많은 그 흔히 말하는 일을 열심히 100시간씩 막 이상 하고 있는데 여기에 테슬라까지 얹으면 트위터까지 얹으면 너무 바빠지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런 우려들이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니까 일단 트위터 인수 자금의 255억 달러를 부채로 이제 조달하고 마진론을 사용하고 210억 달러의 지분 약정을 확보했다라고 지금 앨런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255억 달러 중에 머스크가 보유한 이제 테슬라 주식이랑 연관된 마진론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냐. 이게 만약에 너무 크면 혹시나 나중에 테슬라 주가가 그렇죠. 하락했을 똑같이, 때 그렇죠. 반대 매매, 흔히 말하는 마진콜을 당할 수 있거나 또는 반대 매매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된다라는 어제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보유한 자식 주식 가치 25%를 이제 부채로 조달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마켓워치라든가 이런 데서는 마진콜 우려 크지 않다.
맞아, 이렇게 그렇진 얘기를 않아요. 해요. 네. 예, 그 이제 머스크가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 옵션의 이제 가치가 2천억 달러가 훨씬 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대출을 받았던 거나 이런 옵션을 제외하고도 현재 머스크의 대출 여력이 4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떤 마진콜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을 수 맞아요. 예. 있다라는 게 현재의 우려라서 사실 어제는 시장 심리가 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예, 거기 걸린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단순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트위터를 인수할 때 또 혹시 뭐 테슬라에 뭐 어떤 돈을 또 빼서 뭐 혹시 쓰거나 뭐 전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말 그대로 배임이나 뭐 이런 게 되는 거지. 테슬라의 회사 돈을 가져다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형식이 아니에요. 앨런이 개인적으로 본인이 이제 인수를 하는 건데 이제 어쨌건 자기가 갖고 있는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뭘 했을 때 테슬라 주식 그 갖고 있는 거에 문제가 생길까봐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현재는 그런 부분의 팩트가 있었으니까 우려로 인한 하락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의 실적에 문제가 있었거나 네, 그렇죠. 펀더멘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앨런의 대출이나 부채 여력이 부족해서 이걸로 혹시 꼬꾸라질 우려가 있어서는 또 아니었다. 그렇죠. 여력도 충분히 있는 상태이긴 하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어제 시장 심리가 안 좋으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쨌건 모두가 지금 다 시장 분위기 좀 안 좋게 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실적을 정확하게 보고 알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료를 좀 이제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날 주가도 올랐었는데 이게 이제 항상 첫 장에 이렇게 IR 자료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서한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 뭐 영어들이 쭉 있는데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만 특히 이렇게 뽑아서 보면은요 전부 생산에 관한 얘기를 강조를 해요. 우린 생산 효율화를 집중을 가장 많이 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our production capacity 이제 우리의 생산의 캐파의 확장이 우리 디시전 메이킹의 코어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달 동안 우리는 기가 팩토리 텍사스나 기가 팩토리 베를린 공장에서 만든 모델 Y의 딜리버리도 시작을 했고요. 이와 동시에 우리는 인하우스 셀 프로덕션 이제 말 그대로 배터리 4680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장 내에서 직접 만드는 그런 공장에 대해서도 이제 흔히 말하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significant effort,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원재료 확보라든가 서플라이 체인의 다양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구했었는데 지금 보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서플라이 체인의 도전이 계속될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우리 팀은 이거를 계속적으로 극복을 해오고 있고 심지어 더 나가서 여러 가지 여기 보시면 우리의 코스트 스트럭처 비용 구조에서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걸 가지고도 여러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극복해내고 있다. 그래서 주주 서한에서도 보면은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높은 19% 이상의 오퍼레이팅 마진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지금도 보면 여전히 포커스를 성장하는데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리즈너블한 수준에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성장에 모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결국 지금은 기가 세미트럭이라든가 수많은 새로운 신사업보다는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매크로적 불확실성 속에서 차량을 더 효율적이고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에 현재는 집중한다. 이거를 강조를 했으니까 주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마진을 극대화를 하겠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많이 팔아야지 EPS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주 서한에서는 지금 그런 걸 강조했고 여기 밑에 보면 드디어 독일의 기가 베를린 공장이 생산과 딜리버리가 벌써 한 달 전인 3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기가 팩토리 텍사스에서도 이번 4월부터 드디어 차량 인도가 시작이 됐다.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만들기만 하면 만드는 족족 팔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산단이 네, 얼마나 맞습니다. 잘 받쳐주는지가 중요한데 생산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 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IR 자료 서머리를 통해서 강조를 했고요. 네. 지표로 좀 보죠. 숫자로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실적 발표자를 한번 네. 보시면은요. 저는 좀 사실 많이 놀랬어요. 어떤 이번에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런 매크로 인플레라든가 물가 상승, 원재료 상승에 때문에 마진율이 별로 안 높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너무 잘 나와서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놀랬고 여기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차량 레버뉴 매출도 87%가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고 그리고 여기 전체적인 레버뉴도 81%.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 외에 여러 이제 모든 총 판매가 그리고 그로스 프로핏도 147%가 늘어나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오퍼레이팅 마진 영업이익이 19.2% 분기별로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원재료 상승이나 뭐 물류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마진율 훼손을 방어를 너무 잘해낸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EPS GAAP 기준 공식적인 일반적인 회계 기준으로도 2.86불이 나오면서 633% 전년 동기 대비 늘었고 일회성 비용 제외 전인 non GAAP 기준으로도 3.22불인데 시장에서는 거의 2.1불 정도 그 정도를 봤어요. 예상 EPS를. 근데 완전 엄청난 좀 많이 상회하는 모습이 나와서 굉장히 시장에선 놀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프리 캐시 플로우 흔히 말하는 현금 흐름이 무려 660%가 늘면서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유지를 하고 있었고 가장 마지막에 현금성 자산이 이제 17.5빌리언으로 거의 21조 원 가까이 육박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테슬라는 완전 적자 기업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PER 뭐 1000배, 900배 뭐 이래서 진짜 뭐 고퍼주다 뭐 이랬었는데 점점점 PER이 낮아지면서 EPS 올라가고 말 그대로 본격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그 구간에 있는 주식은 맞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셔야 그냥 지금도 댓글 보면 테슬라 뭐 고평가다 뭐 시총이 뭐 1000조가 넘은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너무 옛날 얘기인 것 같고요. 이미 벌써 PER이 고퍼에서 저퍼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보면은 자동차 기업 중에 어떤 레거시 자동차 기업 중에 이렇게 분기별로 성장률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없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없죠. 왜 이 회사에 이만큼 밸류를 주는지는 여기에 답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고요. 싼 건 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싸도 안 사는 주식들이 있는 것처럼 비싼데도 조금 밀리면 사겠다는 수요가 있는 주식은 이런 성장성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담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최근 실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여기 또 파이낸셜 서머리를 해줬는데 전체 매출이 아까 81%가 전년 대비 늘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딜리버리 말 그대로 고객 인도도 늘었고 여기 보이시죠? 평균 판매 단가인 ASP도 상승을 시켰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차를 사고 싶은데 지금 안 사면 전혀 계속 올라가요. 가격을 높이죠. 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사려고 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취소를 했었는데 이제는 못 사겠어요. 더 비싸서? 비싸서 너무 비싸져서. 그러니까 그때 저랑 같이 샀던 친구는 잘 타고 다니고 모델 Y 네. 그 블랙이거든요. 너무 잘 타고 다니고 부러워요. 같이 이제 부부끼리 만나도 진짜 나도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얼마가 오른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 친구가 이걸 중고로 팔아도 본인이 샀던 가격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차가 중고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높아요. 테슬라는 애초에 구하기 어려우니까. 감가가 내연기관, 엔진기관보다 당연히 덜하기 때문에 전부 이제 전기차들은 현재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러운데 자료로 잠깐 돌아가 보면 1Q의 평균 차량의 ASP, 평균 판매 단가가 52,000불 정도였어서 전년 대비 10%의 가격을 높인 상태입니다. 테슬라가. 그리고 현재 예약되어 있는 물량들도 전부 이 가격으로 예약이 들어와 있는 차량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익으로 반영이 될 거고 여기 보시면 ASP,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인플레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럼에도 줄 서서 사는 회사들이 몇 개나 있느냐 그런 회사가 있느냐 그럼 그런 회사들이 인플레에 강한 기업들이거든요. 테슬라도 그런 회사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높였는데도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가 캐스팅 제조 공정 혁신으로 수익성이 더 개선이 돼서 그로스 마진도 29%나 나왔고 자동차 그로스 마진은 무려 32.9%. 자동차 지금 현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나 미국의 자동차 업체,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자동차 한 대 팔아서 32%씩 마진 남다는 얘기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한 자릿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말 비싼 페라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높을 겁니다. 근데 이 정도 수준은 거의 차량에서는 보기 드물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이긴 하지만 요번 올해 3, 4분기 내에 베를린과 텍사스 공장의 가동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컨퍼런스 콜의 Q&A에서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우리 이미 상하이 공장을 돌리면서 그 노하우가 쌓였다. 그래서 공정 혁신을 많이 이뤄내서 상하이 공장에서 있었던 착오와 공정 혁신을 요번에 베를린과 텍사스 공장에 다 적용을 시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고 공정을 단순화하면서
상하이 공장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공정률이 나올 수가 있게 된 상황이고 조만간 이 두 공장에서는 4680 배터리가 적용된 이제 모델들이 나올 거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만들고 있는 2170 배터리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속도가 빨라진다. 예, 그런 걸 강조를 해서 추후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자, 그리고 시간이 이제 벌써 또 가고 있어서 핵심만 핵심만 짚어보죠. 빨리 말씀드리면 제가 기가 캐스팅을 뭐 글로벌 라이브나 그 전에 나와서도 네.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171개의 피스를 일일이 사람이 용접으로 떼어서 붙여야 됐어요. 기존엔. 근데 이제는 이걸 기가 프레스라는 흔히 말하는 한 번에 팍 찍어서 그냥 이렇게 2개 피스로 만들어 버리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세이브가 될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안정성도 훨씬 더 높아지고요. 당연히 비용 세이브까지 많이 됩니다. 그래서 3년 전엔가 앨런이 이걸 하겠다라고 해놓고도 이거 안 되면 우리 잘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까지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공법을 성공을 해서 적용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말 탁월한 어떤 효과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유튜브에 기가 캐스팅만 영어로 쳐보시면 그 테슬라 공장의 드론이 안에 들어가서 이 기가 캐스팅하는 거를 실제 보여준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결국은 생산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하이 공장이 폐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 4분기 상하이 공장 증대가 없다고 해도 베를린과 텍사스 오스틴이 빠른 공장 가동률 증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원래 예상했던 150만 대 이상을 생산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만 좀 더 나아지면 그 이후에 연평균 50% 이상씩 생산 증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었고 제가 또 중요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요 멘트였거든요. 프로핏에서. 자, 여기 이제 제가 직역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는 매뉴팩처링 생산과 오퍼레이션의 비용을 줄임으로써 그런 혁신으로 통해서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네. 이제 우리는 앞으로 하드웨어적인 프로핏만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연계되어 있는 프로핏까지도 같이 얻어낼 수 있게 노력을 지금 진행하겠다.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차 판매로만 돈 버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FSD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계획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자료에 쭉쭉쭉 써놨는데 네. 이거는 제가 좀 빨리 그냥 쓱 말씀드리면 결국 핵심은 이제는 지금 FSD가 10만 명 이상의 이미 베타 테스트가 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지금 얻어가고 있고 이제 로보택시까지도 우리는 조만간 2024년부터 기가 텍사스를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얘기했고 이게 되면 이제는 지하철 버스 요금보다도 저렴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배터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리튬 가격이 폭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리튬 관련된 뭐 주식도 투자하시고 막 이러는데 여기 보시면 테슬라 평균 그 ASP 중에 원자재 비용이 10% 수준이에요. 10에서 15. 그리고 그 중에 셀 내 리튬은 고작 2에서 3%라 리튬 가격이 올랐으니까 테슬라의 마진 훼손이 컸겠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테슬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고요. 그래서 애초에 테슬라는 여기 보시다시피 LFP 리튬 인산 철 방식으로 이미 전환을 해놨던 상태고 그게 거의 50%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중요한 게 4680 배터리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게 킬로와트당 56%의 원가 절감도 되고 생산 속도도 7배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인하우스에서 직접 생산하는 공장이 아까 말씀드린 베를린이나 텍사스에 지금 만들어졌고 그것까지 적용이 되면 생산 공정이 더 빨라지고 비용은 더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상하이 공장이 멈춰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서까지 커버 우리는 할 수 있어요가 지금 골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여기 텍스트에 나오죠. 그래서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보험. 텍사스 보험. 보험. 여러분들이 테슬라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메뉴가 간단하거든요. 인슈런스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텍사스 주에서 두 번째로 큰 보험회사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80% 이상까지 차주들이 가입할 거다. 가입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내 주행 패턴 다 알고요. 여기 보시면 좀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죠. 어그레시브 터닝. 내가 운전대를 확확 껐는지까지도 다 나와요. 감시당하는 거. 어떻게 보면 감시죠. 그래서 하드 브레이킹, 뭐 브레이크를 정말 강하게 갑자기 팍 박는다던가 이런 패턴들이 다 저장이 돼서 이 사람의 운전 습관까지 보고 사고율이 낮으면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낮은 보험료까지 제시해주고 이게 다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들 차주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정말
이 안에서 캐시카우가 계속 생기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까지 네. 테슬라에서는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이런 재무 데이터들 보시면 이렇게 늘어나는 기업이 과연 저희 몇 개가 있을까? 지금 구글조차도 성장이 약간 둔화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렇죠. 시점인데 네. 이런 것들이 아직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글로벌 IB들은 실적이 잘 나오니까 다 바뀌었어요. 뒤늦게 뒷북을 칩니다. 아 이제 테슬라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좋다고 안 한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다 좋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글로벌 IB들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네. 이번에 오픈했던 요게 이제 베를린 공장의 첫 번째 모델 Y를 인도받은 고객이에요. 네. 앨런이 같이 사진도 찍었죠. 그래서 이렇게 세레머니도 했었던 모습이고 그래서 시장이 많이 어렵지만 그럴수록 기업들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한번 확인을 하시고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월 FOMC 이후로는 저는 좀 뭔가 좋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네. 뭐 틀릴지언정. 그래서 기업을 좀 집중하시면서 이런 부분 살피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팩트를 전달해 드린 겁니다. 테슬라 이야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광고냐 뭐 이런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데 팩트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남우 교수님과도 테슬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리스크는 무엇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뒀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그 영상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팩트로 봤을 때는 네. 테슬라는 현재도 실적이나 마진율이 워낙에 좋고 미래에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열어둘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더블리엄센터 전래원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 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 이야기 함께 확인해 보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양입니다. 네, 마음이 무거워요. 네. 그렇죠. 오늘 좀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예. 오늘 보면 그 3대 지수가 다 떨어진 데다가 나스닥 이제 기술주 중심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거든요. 네. 오늘 4% 가까이 가까이. 떨어지면서 사실 2022년 최저치 맞는데 이것뿐만은 아니죠. 실제로 보면 2020년이니까 벌써 2년 전이죠. 팬데믹 그때 10월 한 20일 이후에 아마 최저치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그만큼 나스닥이 크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이 지금 연중 최저치에 많이 들어가 있을 네. 거고요. S&P 500에서 기술주 종목수가 꽤 있고 나스닥 100 하면 거의 제가 알기로 한 270, 80개 종목이 기술주로 분류될 겁니다. 전체 500이랑 나스닥이 포함된 거 200 몇십 개 될 텐데 그 중에서 한 30% 정도가 지금 고점 대비 50%가 그렇죠.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주가 좀 떨어진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저는 어저께 잠깐 반등한 것이 저는 이유가 없다라고 좀 생각했고 그래서 마음을 여유가 편하게 두면 안 된다. 지금 더 위험할 수 있다 얘기했는데요. 또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는 오늘 반대로 어제 반대로 뭔가 불안 심리가 있었죠. 뭔가 좀 걱정되는 거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발 어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하여튼 중국은 어찌됐건 좋으나 싫으나 분명히 지금 제조업의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 중심 기술주 이런 쪽에 어떤 완제품 내지는 부품으로 제공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국발 어떤 그런 슬로우 다운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림이 익숙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부산이 오늘도 아마 맵 보여주셨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요돈 앵커님? 이게 뭐예요? 부산님 아시죠? 이거 몇- 나스닥 100입니까? 예, 세 보면 봐보죠. 100개거든요. 네. 딱 2개 올랐습니다. 2개. 아유. 이게 올해- 90, 올해 최고 또 최저의 기업입니다.
케이던스라고 해서 케이던스인가 그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고요. 반도체 그런 설계하는 회사가 있고 왜 요 왼쪽에 있는 거 오릴리 오토모티브라서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그거 빼놓고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다 떨어진 날이었다. 그래서 뭐 굳이 왜 떨어졌냐를 물어보면 이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떨어졌어요. 이게 답니다. 오늘 그렇게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10년물 금리는 이틀째 좀 하락하는 모습. 이거는 뭐 좋으나 나쁘나 떨어졌는데요. 이건 제가 봐서 중국인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이 좀 말이 좀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 이건 잠시 또 이것도 잠시 내려가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올라가지 않게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가장 큰 걱정이 전 이거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거침이 없습니다. 지금요. 이게 지금 102.3포인트 갔는데 이게 한 0.5포인트 올라가면 요걸 넘거든요. 요걸 넘어요. 2018년 기록 넘으면 바로 언제냐면 2002년까지 가는 겁니다. 2002년까지. 그나마 이게 지금 일본이 약간 멈칫거리고 있거든요. 일본이 약간 130엔 수준까지 갔다 126엔까지 약간 좀 쉬는 약간 안정된 반면에 지금 이머징 국가가 좀 무섭죠.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있죠. 제가 우리나라 돈을 갖고 왔는데요. 오늘 장중에 오늘 새벽에 뭐 1260원 넘어가는 것 같다고 제가 들었는데 한국 원화 약세도 지금 지속되면서 1259원인데 이거는 딱 보면 언제 이유입니까? 리만 사태 지금 원화 가치 약세거든요. 이거는 원화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달러가 강해진 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강한 나라입니다. 지금 원화 자체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머징 국가 그리고 작년에 상대적으로 강했던 그런 그 남미나 일부 국가들 있잖아요. 그리고 동남아 이런 쪽들이요. 그런 쪽이 지금 상당히 지금 환율이 또 엄청 환율을 위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봤는데 정확한 수치랑 안 기억하는데 무사하지 마시는 링깃이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그쪽도 상당히 지금 엄청 많이 빠졌어요. 많이 그 달러 대비 환율이 훅 올라가면서 링깃이 이제 말레이시아 화폐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단위가 뭡니까? 바트입니까? 인도네시아? 뭐 인도네시아요? 루피. 루피. 그런 것도 지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달러가 이렇게 강해지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달러가 올라가는 것은 누구한테도 좋은 게 아니다라는 점을 그래서 달러가 좀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가 좀 약해져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이게 너 주식시장 상관없고 아마 많은 분들이 다루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불안한 겁니다. 지금요. US S&P 케이스 슐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주택 가격인데 주택 가격 지수를 미국의 전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주요 도시 20개 도시를 갖고 하는 겁니다. 20개 도시라는 건데 지금 사상 최고 물론인데요. 20.2%란 전년 동기 대비 올랐고 1월, 2월 수치도 업했어요. 전망을 수정치를 발표했는데 이제 사상 최고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에서 금융 당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건요. 어찌됐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지금 어찌됐건 다음 주 아닙니까? 다음 주에 연준 회의가 열리고 정책금리 조정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는 웬만한 게 뭐가 나오더라도 지금 다들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업들 실적 발표, 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어제 좀 희비가 엇갈렸는데 이에 따른 주가의 영향이 뭐 좋게 나와도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아가지고 저는 이것도 좀 섭섭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어떤 인도네시아는 좋다는 뭐 인도 좋으면 좋은 거죠. 예, 좀 말레이시아를 얘기했는데 그냥 말씀드리겠고요. 뭐 정정하실 게 있으면 정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중요한 건 마이크로소프트랑 오늘 실장 끝나고 발표됐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발표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세 개를 같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정리가 되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당이 2.2달러 나고 2.19달러가 전망이었어요. 매출 493 그리고 490이 나왔고요. 애저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타 클라우드가 46% 증가인데 전망이 45.3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좋게 났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주주 입장에서 보면 겨우 넘어선 겁니다. 겨우. 분위기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적이 없거든요. 상당히 항상 좋게 났던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생각보다는 뭐 엄청 많이 좋다? 이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지금요. 그에 대한 일정의 반응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큼 좋게 났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갈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까지 워낙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이 없지만 지금 한쪽에서는 또 러시아가 뭐 현실이랑 상관없이 뭐 핵전쟁 얘기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불안해 여기는 사람이 꽤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알파벳인데 알파벳은 시간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죠. 지금 5, 6% 정도 떨어질 텐데 알파벳은
이 부분은 좀 냉정하게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고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기억할 부분이 있는데요. 매출과 이익이 모두 못 맞췄어요. 못 맞췄는데 못 맞출 수도 있죠. 뭐 681억의 매출이었는데 681억 1억이 못 맞췄으니까 1억 봐줄 수 있죠. 귀엽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1억은요. 증권사마다 다를 테니까. 주당 이익은 24.6인데 25.91이니까 그래 알파벳 정도인데 그 정도 한 번 정도 미쌀 수 있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유튜브 광고예요. 유튜브 광고가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작년부터 처음으로 유튜브 매출을 따로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발표한 적이 없거든요. 발표하게 했는데 물론 얼마 안 됐지만 75억이 예상됐는데 68.2억으로 이건 쇼크입니다. 쇼크 완전. 쇼크가 나왔는데 쇼크의 핵심이 뭐냐는 거죠. 이게 뭐겠어요? 여den크님. 유튜브 광고. 유튜브 광고인데 왜 그랬냐는 거죠. 마켓쉐어는 누가 갖고 왔다고 여기 써 있습니까? 여기. 틱톡. 화면 좀 잡으세요. 여기 또 틱톡이라는 딱 소리가 딱 오죠. 이게 지금 틱톡이 어제 이틀 동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200%가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광고 시장인데 물론 이게 크게 뭐 마켓쉐어까지 뺏어가진 않겠지는 모르지만 지금 유튜브의 오늘 평가에 대해서 이 광고 시장 왜 이렇게 생각보다 안 좋았냐는 걸 틱톡이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인 거죠. 그래서 뭐 틱톡 저는 말씀드렸다 틱톡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개인적으로는 중국 주식엔 1도 아니라 0.1도 관심이 없거든요. 모르고 다만 지금 시장에서 하나의 큰 변화가 있는 건 확실하다라는 점에서 오늘 알파벳은 이번에 좀 역격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고요. 반면에 클라우드 시장은 이번에 지금 상당히 그나마 선전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은 물론 아직 발표 안 했지만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여전히 재확인되는 걸 많이 얘기할 겁니다. 이 수치를 보면 일단은 2위, 3위 업체가 좀 발표했는데 긍정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클라우드는 좋을 것 같고 그렇고 클라우드 주식 관련된 주식이 떨어지는 것은 정확하게 다이버전스로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실적이 좋고 그렇지만 주가 떨어지는 그런 국면을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보면 비자가 나왔는데요. 비자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5% 넘게 오르고 있어요. 네, 비자는 5% 올라갔는데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오늘도요. 비자가 전체 매출, 비자 통한 이제 매출 있지 않습니까? 결제 매출 한 18% 정도 늘어났는데요. 그 작년 4분기에도 똑같은 소리를 했고 작년 3분기에는 약간 썰렁하게 2분기, 3분기 썰렁하게 4분기 아주 로버스트 강력하게 발표했는데 이번에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전체 카드 매출 여기는 결제는 18% 정도 늘어나는 걸로 제가 보고 왔는데 크로스 보더라 해서 해외 매출 있죠. 국경을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실 때 카드 회사는 국경을 넘어가느냐가 얼마냐가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국경 넘어가는 거가 37%, 38%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국경이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결제하면 비자나 이렇게 버는 게 많은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상관이 없지만 그 안에서 나눠 갖는 사람들의 포션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중요한데 이번에 38%인가로 발표할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실제로 보면 오미크론에 따른 그런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숏리브드라고 했죠. 별로가 아닐 거라고 얘기했고 이분은 오늘 또 지난번에 안 썼던 표현인데 로버스트 트래블이라고 써놨거든요. 엄청나게 강력한 트래블 리커버리가 있다. 회복이 있다 얘기하면서 시간에서 그나마 좀 5% 정도 올라가고 이것도 제가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상승이요? 유지되기 쉽지 않아요. 시장 자체가 지금 그렇게 크게 리바운드할 수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하여튼 다음 주까지는 뭐 이런 좀 재미없는 시장은 전 개인적으로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편이죠. 네. 예. 월가의 시각을 그러면 좀 알려주세요. 예, 이거는 뭐 사실 어제 말씀드려도 되는데 오늘도 또 얘기했어요. 이분이 마이클 윌슨이 또 얘기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이분의 시각은 많은 분들이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저도 여기에 이분의 얘기는 동의를 안 해요. 동의는 안 하지만 주가 떨어지니까 이런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뿐인데 딱 이거 아닙니까? 지금 선방했던 것이 에너지, 소재, 유틸리티 이런 등등이 선방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분은 그것도 비싸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비싸졌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에너지가 40%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시각에서 보면 비싸다는 겁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부담된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살 게 없다는 게 하는 거예요. 이분 얘기는. 그러면서 산다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분은 대형 제약사, 빅파머 주식 정도만 있다는 거고 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분의 시각은 베어마켓은 기본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 S&P 500 20%니까 지금보다 7, 8% 정도 더 떨어져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3,800 중반 언저리가 이분의 목표치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현재 시점 관심 보면 굳이 얘기하면 길리어드 사이언스나 버텍스, 파이자, 머크, 일라이 릴레이 이런 거 얘기했지만 이거를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시청자분이나
별로 없으실 것 같고 저도 없고요. 아마 의사 선생님 정도나 많이 아시고 의사 선생님 그리고 제약회사 다니는 분만 아실 것 같고요. 이런 거에 좀 진짜 관심 있으시다면 굳이 딱 그걸 딱 찍어드리면 미국의 대형 제약사 위주였죠. 제약사 위주한 이 대표는 IHE라는 게 있습니다. IHE.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에 생각에 동의하신다 그러면 이 정도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제가 오늘 실적 발표한 종목들 계속 추이를 보고 있는데 네, 아까 저희가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봤을 때 보합권에서 등락 말이 안 된다. 네. 실적이 좋으면은 좀 반영이 됐으면 네. 좋겠다 했는데 지금은 시간의 거래에서 6% 넘게 일단 반등이 폭이 좀 커지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예. 다행이네요. 그나마 좀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나마. 네, 심리가 좀 빨리 하루빨리 회복이 되기를 하는 핵심은 바람을- 요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에도 주간 재미없지만 네. 분명히 뭐 내일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 기회 되면요. 지금 시장은 완벽하게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어렵다고 하지만 올해 주당이익이 내려간 적이 없어요. 올해 S&P 500 주당위는 229달러 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졌어요. 지금 18.4배 정도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중 최저 수준까지 지금 PR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분명히 다이버전스. 다만 중요한 건 타이밍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다이버전스 국면이라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소식 간밤에 일어난 일들이 참 많았는데 요목조목 짚어봤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33,000분 넘는 실시간 접속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함께해주고 그렇습니다. 계신데 얼마나 많이 마음이 어려우시겠습니까? 뭐 제가 뭐 어떻게 좀 내려 좀 속여봐라 이런 이야기를 뭐 감히 드렸지만 저도 나름 주식을 15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말 뭐 깡통도 차보고 그렇죠. 중형차 한 대 날려보고 이런 거 이제 아빠가 보시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돌아오니까 파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그렇죠. 실적이 네, 그렇죠. 좋다면 이런 어려운 시기를 그냥 버텨내는 게 오히려 정답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어떻게 판단하셔서 현명하게 주식 투자를 운용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좀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저희 방송이 그나마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또 네.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내일도 어김없이 6시 30분에 알차게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간절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